조금 전까지 아는 선배 라방아도 줬잖아요. 네네. 심사임당. 그거 네. 보다가 넘어갔다고. 아, 연속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친정입니다. 친정에 온 기분으로 좀 네. 자유롭게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아무튼 제목 주제가 다르죠? 아무튼 그 심사임당 고정되신 거 대체 축하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구해줘 내 집이라고 그쵸, 하셨었죠. 했는데 잠시 이제 풍파 여파로 단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 때문에 구해줘 내 집을 잠깐 쉬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사명감이 있어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조금 조언해주고. 내 집 마련 멘토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빠숑님께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그 상담소를 네. 오픈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뭐예요? 근데 제 의지랑 무관하게 지금 야, 팀장들이 진짜 알아서 막 이거 찐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몇 시요? 11시? 점심시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화요일 날 전 직원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이 매일 모이는 게 아니라 화요일마다 모이는데 네. 한 10시부터 회의를 해서 한 11시 반쯤에 끝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1시쯤에 지역 탐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봉지간 포함해서 한 1시간 정도 전후가 시간텀이 비니까 이제 방규림 팀장이 그때 뭐 그런 걸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예. 찐이 나타났습니다. 다 게시문까지 올려놓고 나한테 사후 통보를 하대요. 사후 통보였어? 내가 대표인데. 진짜 내 집 마련 상담소 있잖아요. 빠세 상담소 이제 화요일 11시부터 생방송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연을 올리는 건 지금 그 스마트 튜브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면 상담소 경쟁업체입니다. 지금 경쟁업체인데 이 찐이 나타나서 저는 그러면 그 사연도 또 듣고 이런 솔루션도 있구나. 저는 정말 100% 이제 듣고 벤치마킹을 해야죠. 아유, 그건 뭐 일단 저보다 수준이 월등히 높으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요일마다 하시죠? 심사임당 채널에서는 아는 선배. 화요일, 목요일 듣는데 네. 정말 그 빠숑님이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소개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그 인사이트를 훔쳐본다는 기분으로 저도 같이 동참을 할 예정이고요. 진짜 박윤유림 팀장님 짱 아이디어. 네. 아무튼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제가 세종시 답사를 그날 가요. 일찍 가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못하고 아침에 가야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다음 주 5월 4일부터 하기로 했나 봐요. 예. 진짜 답사 진짜 이렇게 다니시는지 말 한마디 꺼내면 이렇게 답사도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니까 지금 투기 과열지구 답사 다니는데 지금 지방에선 거의 유일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세종시가.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쯤 아니면 오전이 될 수도 있는데 생방송 라이브 할 거예요. 박다영 소장님 모셔왔거든요. 그 방송 몇 번 나. 네. 미스터 홈주 세종지사 센터장님이신데 네네네. 오전에 아마 라이브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그것도 화요일 날. 세종 그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빠숑님의 정규 강의를 듣고 그 도시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딱 수업을 듣는 순간 바로 짐을 쌌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정말 임장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능력이 과연 그렇게 맞아 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죠. 그때는 허허벌판이고 막 이랬는데 도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유라가 집 샀잖아. 그래서 이사 가버렸잖아. 본인이 이사 가고 저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 다 이사 시키고. 김유라. 그랬던 2016년도 1월달. 세종시 잘 다녀오세요. 네. 네, 오늘 이제 뭐 지금 갑자기 이제 그 라이브고요. 이제 아마 이제 요거 라이브 끝난 다음에 정규 팟빵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올릴 예정이고 라이브를 급하게 모신 이유는 지금 IFP님한테 제가 급한 건 아니고 한 달 전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2021년도는 재건축 재개발 해가 될 거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예고 칼럼을 썼었는데 연초에 김재근 소장님 모시고 기초 강의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얘기만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떤 걸 고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갈증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IMP 정재영 대표님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강의를 또 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청약 강의를 워낙 많이 하셨지만 청약 이전에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솔직히. 네, 솔직히 예. 사람들이 뭐야 청약 강의가 음. 하냐. 근데 청약을 하기 전부터 네. 했고 저희 내 집 마련 첫 집이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예,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고요. 워낙 네. 전문가세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 어느 시기에 마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그 시대마다 가장 싸게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청약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또 오늘도 뉴스가 참 많이 쏟아졌는데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를 그냥 지나쳐 버리세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뉴스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고 단어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첫 집을 마련했을 때도 정말 재건축의 제자도 모르고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2000도 초반에. 네. 그래서 그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 알았으면은 지금 아마 지금 뭐 투자 다 끝내시고 네. 예, 해외 이렇게 하와이에 2달, 유럽에 2달 이렇게 다니셨겠죠. 제가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재건축에. 아 그래요? 재건축에 실패 사례도 있는데 경매로 이제 재건축을 받고 경매. 조합 설립 인가 종이 동의서까지 받은 와중에 뭐가 재건축은 늦게 가. 알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이번에 강의할 때 얼마나 올랐나 딱 봤더니 12억. 야,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수도권이면 10억대 이하는 없나 봐요. 네네. 그때는 오래전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 이 지식이라는 거를 값어치를 어떻게 매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뭐 파쇼님이 10년에 동안 진행될 일들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일어날 일들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에 완전히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고 네. 그걸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아마 파쇼님께서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해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올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 왜냐하면 이제 청약 좋죠, 중요한데 청약, 뭐 분양권, 뭐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고 특히 청약 같은 경우는 좀 전략도 필요하고 전략이 있어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준비만 되면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내 집 그렇죠. 마련으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부각이 안 됐던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이제 뭐 사후적으로니까 이렇게 논평을 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 조금 속도를 조절한 것들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도 그런 정책적인 방향 스탠스를 바꿔서 조금 활성화 쪽으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가겠지만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도 조금은 이제 풀어줄 기미들이 보여서 심지어 어저께 오세훈 시장님이 조찬회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네. 재건축 좀 조건들을 완화해달라. 안전진단 딱 찍으면서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들이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말이라도 나온 게 참. 예, 그러니까 아마 좀 바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도심 내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 이 강의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차원으로 좀 제가 저희 특별히 부탁드렸고요. 아시겠지만 그저께 서민 부자 나오셨는데 그거 거의 한 달 찍으셨죠? 이거 동시안이라고 정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이걸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섭외가 들어와서 거기도 막 정신없이 막 준비를 해서 걸린 시간 한 3주 정도 되고요. 촬영을 정말 타이트하게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서민갑부에서도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송 중에. 왜요? 그냥 그 말 자체가 투기적으로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나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냥 뭐 말을 다 막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긴 하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사실 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사실 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었던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을 집들이를 가서 제가 선물을 해주고 왜 이걸 매수했냐 그렇게 막 얘기하신 완전 통째로 다 날라갔어요. 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매수를 조장한다. 네. 그런 좀 뉘앙스가 풍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 지역을 간 거는 그래도 나와서 다행인데 부동산 소장님하고 이제 얘기해서 이 개발 가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통째로 다 날라갔어요. 아깝다.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위조 영상이라도 좀.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저는 이걸 넣어야 된다. 제가 강조를 했죠. 제가 청약은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청약 넥스트 그러니까 넥스트는 뭐냐 청약에 네. 그거는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많이 찍었는데 살짝.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방송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말을 쓰는 게 투기 조장과 이게 투기 세력 네. 이게 이퀄로 돼버리다 보니까 모두도 조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걸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몰라요. 재건축 재개발 말이 그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네. 잘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정비 사업이란 말이 나오고 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말을 쓰려면 앞에다 꼭 공공을 붙여요. 네. 공공을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민간은 안 되는 거고 공공을 붙여야 되네 보니까. 그 말 자체를 모르게 못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 뭐랄까 눈과 귀가 막 뭐 없어. 그러니까 막아놓는다 그럴까? 근데 사실상 이런 게 이제 진행되는 그러니까 역사 뭐랄까 흐름이거든요. 네. 흐름이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화성님 그 오래된 아파트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오늘도 아침에 그 용산구 산호 아파트라고 77년상 저보다는 후배야 그래도. 아니. 정정 대표하고도 후배네. 네. 네, 아니 거기 갔다 너무 왔어. 재밌게 그거 왜 올리시는 거예요? 그거 돈도 안 되잖아요. 그건 돈이 전혀 안 되고 제 돈만 들어가죠. 편집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해맑아. 거기 가시면. 재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없어질 아파트들이니까 나중에 기록을 남겨두고 기록인 거예요. 역사 진짜. 속에 제가 그 포레스트 검프처럼 들어가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웃겨. 너무 해맑고 너무 좋아하셔. 네. 근데 그게 기록을 남겨놓고 싶은 거죠. 네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문화가 이제 생기고 오랫동안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 재건축 연한이 돼버리고. 맞습니다. 네, 지금 40년, 50년 됐기 때문에 네. 그 아파트들이 교체 시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또 투기나 뭐 매수 의향, 뭐 추천 이런 걸로 받아들이실 분들도 있을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주택에 대한 트렌드가 이미 이제 70년대, 80년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있었고 그 아파트들이 너무 낡아서 재건축 재개발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트렌드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이 트렌드 시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IMF 정진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한편으로 그래요. IMF님 투자하려고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떤 투자 상품으로 되지만 지금에서의 투자 상품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든 게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좀 그 부분이 조금 힘들거든요. 투자의 개념보다는. 그래서 어떤 내 집 마련의 한 방법 이런 걸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그 부분 어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기쁜 거예요. 네, 사실 못 사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저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네, 허가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강남의 4개 동, 그러니까 강남의 정확히 3개 동, 송파구의 1개 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충분히 사전 문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것들은 다 이제 거래가 됐는데, 넣었다가 반려전한 게 총 4건이 있었대요. 네. 정말요? 네. 근데 이제 그 4건 다 좀 뭐 누가 보더라도 좀 애매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판단이 애매한 것들만 반려가 났고 실거주 목적이 명확한 것들은 다 통과했어. 거의 다 실거주라고 네, 90%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법으로 어겨가면서까지 내 집 마련하실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거기를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됨으로써 정말 내 집 마련으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건 그 사세 얘기다. 너무 먼 얘기다. 나랑은 관련이 없다. 거기가 몇십억짜리인데 저도 감당이 안 되는 돈이고 거기에 그렇지만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때 안 되더라도 내 아이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서울에 살고 싶은 선택지가 많아진다면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랑 관련은 없지만 그게 바로 나비 효과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방향성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가 꼭 그 방향을 잡아야 되고 거기서 꼭 해야 되고 그거는 아닌데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에 좀 집중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하는 게 부동산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것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차피 이제 강의에 좀 목차만 소개해 주셔도 과연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이번 강의 양을 지금 어저께 가안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400페이지가 넘어요. 이거 너무 양이 많아. 일단 팔이 너무 알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직접 타이핑을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은 제가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양이 많아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맞아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400페이지 넘어가는 건 좀 많고 3페이지 미만으로 좀 네. 일단 줄이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네네. 왜 재건축 재개발인가? 우리가 많은 내 집 마련 방법 중에 왜 지금 네. 왜 재건축 재개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누가 주목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주택의 탄생을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아크로 리버파크 네. 이런 것들이 다 재건축 재개발이었다. 그거의 결과물들이죠. 그렇죠. 성공적인 결과. 그러니까 일단 시작할 때나 과정 중에서는 성공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었는데 많았죠. 엄청 많았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네. 결과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아파트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40대 정도 되면 자기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기 그렇죠. 초본 있잖아요. 저는 그 초본을 다 떼어서 그 주소를 다 한 번씩 입력해봤습니다. 진짜요? 네. 하여간 디테일 끝내죠. 왜냐하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네. 어디서 태어나고 내가 네. 어디서 자랐는지 잘 어릴 땐 모르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 나름 도심에 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안양의 딸이잖아요. 네. 안양이란 도시는 참 신기한 게 자체시 중에서도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자체 중에서 1대1 재건축을 했던 유일한 곳이었고요. 1대 재건축이 뭐가 있어요? 네, 거기 앞에 삼익 아파트라고 삼익 아파트. 있었던 거를 1대1 재건축을 했어요. 하나 꿈의 그린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 꿈의 그린이 비산동. 그게 왜냐하면 중층인 걸 알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도 얼마 활발히 되는 동네. 조그맣게 있던 걸 부셔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유명했던 주공아파트였던 비산 주공아파트가 비산 레미안 아파트로 됐고요.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내가 살았던 거 제가 원래 비산 주공아파트에 살았어요. 몇 년도까지 살았어요? 저 아마 어릴 때 살아가지고 한 초등학교 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저희 큰형이 신혼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요? 비산동. 그래서 저는 그곳이 사실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그곳들이 지금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개발할 곳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첫 챕터로는 열어두기,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런 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고 네가 스쳐 지나갔던 그것들이 바로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을 네. 개인적인 개인적인 경험들 아니면 여러분 주변들에 있을 만한 얘기들을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몇 년 전에 네. 3년 됐나 4년 전에 그때 재건축 재개발 강의하실 때 네. 이렇게 출발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법으로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나 그때 좀 그랬어. 네. 네. 저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정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정법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네. 그러니까 네. 뭐랄까 어떤 얘기냐면 공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에서 한다고 해서 도정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뭐 이론을 공부하는 것들을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있어서 법을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네. 자격증이 있어요. 네네. 도정법을 공부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네.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걸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안 네. 해도 돼. 그냥 여기가 살만한 입지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안양이 살만한 입지인지 구축인데 싫은데 뭐 리모델링이든 1대1이든 재개발을 한대 재건축을 한대 그러면 좋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당연성 같은 경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법부터 시작했어요. 도정법부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요. 이거 좀 내가 공부하는 게 맞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네. 가르쳤던 그러니까 수강했던 분들한테 죄송할 지경이에요. 3년 4년 전이니까. 네. 그런데 음. 그게 바탕이 돼서 제가 지금 어떤 그 위에 올리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도 이제 완전히 그거를 깨우쳐서 어떤 그 입주권에 대해서 어떤 거의 유형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유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탄생되는 건 새 아파트다. 그렇죠.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조건과 결과물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건 중에선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 네. 그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네. 왜냐면은 그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여러 가지고 상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첫 장에 네.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강의했던 스타일이 진짜 빠숑님한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 강의 스타일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저번에 청약 36강 완전 정복할 때도 제가 목표가 질문이 없게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예. 근데 질문이 진짜 없었어요. 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 오죽했으면 제가 앵콜 강의를 했는데 네. 앵콜 강의가 본 강의만큼 못 보였어요.